계산을 하셔야겠고요. 기억부터 갑니다.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리고 기호를 풀게 하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인데요. 이때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동시에라는 말이 뭐냐면은 A와 B가 곱사건, 그러니까 교집합 연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죠. 보다시피 이미 공집합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참이 되고요. 이 동시에라는 말이 곱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 다음은 A가 B의 여사건이면은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인데 당연히 맞는 말지 해도, 자, 그러니까 S가 전체 집합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안에 A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A가 아닌 바깥쪽이 B인 거니까 이 안쪽과 바깥쪽은 서로 겹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배반 사건이 맞습니다.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A와 B는 서로 여사건이냐? 아, 이건 틀렸어요. 이건 발레가 좀 존재하는데 디귿선지는 발레를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표본 공간 전체 집합 안에다가 A와 B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여사건이 아닌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귿 틀렸고, 자, 리얼 갑니다.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냐 물어봤죠. 아, 이건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냥 바로 이해를 하면요. 자, 이번에도 요거 제가 활용할게요. 디귿 그림. 요 디귿 그림에 A와 B가 지금 서로 배반 사건인데 이때 색칠 공부를 잠깐만 바깥쪽으로 해보시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 B의 여집합을 색칠을 해봤는데 A랑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자, 마지막 미음. 또 서로 배반 사건이면 여여가 서로 배반 사건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또 색칠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 안에서 A와 B를 적당히 그려놓고 바깥쪽을 서로 색칠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하얀색으로 색칠될까니까 누가 봐도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배반 사건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말한 거 다 빼셔야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만 옳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문제 풀 때 그 연산을 계산을 안 했지. 전부 다 어떻게 풀었어? 그림,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보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전부 다 그림으로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일단 유형별로 하나씩 풀면서 천천히 가보자. 요거는 대표적인 연산 하나 쳐볼까? 308번? 그 앞에 308번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그러면 전체 사건은 36개가 나올 수 있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인 사건은 A. 요거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손으로 세보면 되겠죠. 2,6, 3,5, 4,4, 5,3, 6,2 총 5가지를 셀 수 있습니다. 자, A의 경우의 수는 5가지 사건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사건도 한번 세라고 했죠. 이것도 한번 세줍시다. A-B 차이는 절대값을 씌워놔야 돼. 그리고 이게 2라고 했으니까 또 순서상 다 가져가면은 1,3, 2,4, 3,5 그 다음에 4,6이고 얘네들을 좌우로 뒤집은 것도 다 되겠죠. 3,1, 4,2, 5,3, 6,4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8개를 좀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쌍을 순서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8개, 여기에는 5개 이렇게 좀 세놨는데 A 합 B를 구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 계산 A 합 B 들어갑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더해준 다음에 교집합을 하나 빼야 되는데요. 일단은 5랑 8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5가지가 나왔고 여기에 8가지가 나왔습니다. 겹치는 거 있나 좀 볼게요. 겹치는 게 차이가 2가 나는 게 있죠. 분명히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3,5와 5,3 두 개가 겹칩니다. 그럼 개수를 세라고 했으면 5 더하기 8에다가 교집합의 개수 2를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읽어야겠다. 이제 여기 A와 B의 앞에 P나 N이 없죠. 없어요. 그럼 이거를 원소를 다 사건을 써야 되는데 사건 쓰는 법 좀 배울게요. 이 A와 B 사건 쓰는 거는 그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순서상을 전부 다 써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 7, 8에 쓴 걸 다 써야 돼요. 이거 일단 하나씩 다 쓰고 순서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다 그냥 써주면 되는데 다 셀 수는 있으니까 굳이 뭐 시간 아까우니까 개수로 그냥 기록해두자. 개수로 기록해두자. 다들 셀 수는 있으니까. 5 더하기 8-2라고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서로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서술 하시오 했거든요. 이미 교집합이 나왔으니까 이건 배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건 배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여와 B여가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가? 어떤 사건이 A여와도 배반이고 또 B여와도 배반이라는 거야. 그 사건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A여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A여는 A가 지금 5개의 순서상이니까 총 36개 중에서 5개를 빼면은 31개의 순서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NB가 8이 나왔으면요. B의 여집합은 36에다 8을 빼면서 2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때 이들과 모두 배반인 사건이라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자. 얘랑 배반이라는 거는 그 집합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얘들 중에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B여와 배반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이들 중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들 중에서 원소를 가져갈 수 있고 이들 중에서 원소를 가져갈 수 있다. 자,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봐봐. 이제 또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색칠 공부 들어간다. 이게 진짜 벤 다이어그램이 진짜 혁명이야. 집합에서. 집합론이 정의가 되기 시작할 때 벤이라는 분께서 등장하셔서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려준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A여를 색칠해 보세요. 요 흰색 부분이 A여가 되겠죠. B여와도 한번 색칠해 볼게. B여도 색칠해 주면은 이렇게 B가 아닌 부분을 다 색칠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지금 이 색칠된 거 빼고 색칠 안 된 부분을 봐봐. 색칠 안 된 부분이 어디야? 그렇지, 여기죠. 자, 결론입니다. A여와도 교집합이 없으면서 B여와도 교집합이 없는 거는 오직 어디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교집합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림상에서. 그래서 논리를 그림으로 바로 이해하시고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세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교집합 셌던 거. 3,5랑 5,3 두 가지 사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넘어갈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논리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원 사건이 두 개니까 공집합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순서상이 요거 두 개가 가능한 거니까 근원 사건이 두 개면은 부분 집합은 네 개가 될 수 있다. 사건이라고 물었으니까 2의 제곱이라고 제출합시다. 요게 사건이라고 물었으니까 낄래 빠질래를 물어봐서 2의 제곱이지 근원 사건이라고 물으면 두 개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308번이었습니다. 그림 반드시 그려주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수학적 확률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제는 뭐 암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309번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자, 문장 끊고 전체는 36이죠, 당연히. 36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라 했고요. 이 관계는 내가 셀 수밖에 없겠죠. 자, 문자 A, B를 설정을 하고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가 다른 주사위 첫 번째 눈, 여기는 두 번째 눈이라고 하고 여기를 1, 2, 3, 4, 5, 6일 때를 전부 다 셀게요. 1의 약수는 1밖에 없고 2의 약수는 1,2 그 다음에 1,3 그 다음 4는 1,2,3 그 다음에 5는 1,5 그 다음 6은 1, 2, 3, 6 이거 전부 다 써봅니다. 아직 개수를 모두 다 세주면은 여기서 1개 여기서 순서상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그 다음 여기서 4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A랑 B가 관계가 바뀔 수 있어 없어? 바뀔 수 있겠지. 이건 괜찮잖아.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거울에 반사되듯이 그냥 곱하기 2인가? 하고 잠깐만 대기해보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안 되는 애를 하나 생각을 해봐.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면은 A, B를 관계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닌가? 안 되는 게 있죠. 누구죠? 그렇죠. 뒤집으면 안 되는 게 뭐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1,1이라는 순서상에 뒤집어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더블 해주면 안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2,2도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3,3도, 4,4도, 5,5도, 6,6도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결론 내주면은 이것도 다 더해볼까? 몇이지? 5개, 8개에 10개, 14개잖아. 14 곱하기 2를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다 몇 개를 빼야 된다? 6개를 빼야 된다. 6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확률로 물어봤죠? 제출합시다. 이게 분자가 되겠고 그래서 밑에다 36을 써주면은 36분의 22, 18분의 11 이렇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만약에 이걸 계산 안 했다고 치자. 그럼 매력적인 오답이 있지 않을까? 9분의 7. 좀 아쉽긴 하네요. 나라면 이제 선제 9분의 7을 넣어놨을 것 같아. 아무튼 요거 순서상으로 생각했을 때 뒤집으면 안 되니까 요거는 6을 빼줘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309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여러분 이제 확통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내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도 통계에서 직선 잘 못 그리더라. 그죠? 우리 함수 좀 약하거든요. 요거 312번 2차 함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풀이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못할 수 있어. 함수 못할 수 있는데 못하면은 솔직히 말하고 빨리 배워야 돼. 풀었어? 네. 훌륭합니다. 그래프 잘했어요. 풀었어? 오케이.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잘 그렸어. 2랑 5는 0 되는데 1부터 6까지밖에 없겠지, 주사위니까. 풀어봤어? 좋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함수다 보니까
함수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좀 해주는 거고. 2랑 5에서 만나죠. 2랑 5를 함수에 대입을 하면은 0 뜹니다. 2랑 5 대입하면 0 뜨니까. 일단 2랑 5는 아니지. 이거 해석부터 하자.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석하시던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석하시던지 부호가 다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부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2랑 5는 어차피 안 고를 거야.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랑 5는 0 나오니까 안 되고 1, 3, 4, 6에 관한 얘기만 할 거야. 자, F1과 F3과 F4와 F6만 살펴보겠다 이거야. 이때 F1과 F6은 양수 함수 값이 나오는 친구고 F3과 F4는 음수의 함수 값이 나오는 친구야. 그럼 경우를 좀 세보자. FA를 플러스라고 봤을 때 둘 중 하나잖아. 1 또는 6이잖아.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로 봤을 때도 3 또는 4니까 2. 순서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를 지금 어떻게 셌냐면은 1, 몇부터 3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 되고 1,4 되고 또 6,3 되고 6,4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무슨 순서상이야? FA와 FB의 순서상인 거야. FA와 FB가 앞뒤로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4개로 확보했습니다. 4개. 근데 필마만 있는 건 아니지. 지금 주사위를 2번 던졌다 했고 차례로 A, B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에 1,3이라는 걸 쓴 거를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마플에 관해서도 이걸 전부 다 뒤집어주면은 4개가 더 나옵니다. 순서성을 얘기하면 3,1, 3,6, 그 다음에 4,1, 4,6. 그래서 순서상을 총 몇 개를 확보하게 되는 거야? 8개야. 4개가 아니야. 부호가 다르다라는 해석을 했을 때 풀마일 수도 있고 맞풀일 수도 있어서 각각에서 4개, 4개에서 8개를 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총 몇 개야? 2번 던졌으니까 36이고 이 중에 8을 확보를 했으니 4, 9, 36, 9분의 2라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다녀 봤는데 대부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 4개 센 사람까지는 확인했는데 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나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문제가 충분히 변형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바로 계산해볼까? 1분 줄게. 이제 반대로 한번 계산해봐. FA 곱하기 FB가 0보다 큰 확률 한번 계산해봐. 참고로 방금 나온 정답 9분의 1을 이용해주는 편이 편할 거야. 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2개의 부호가 같다라고 해석을 했겠죠. 그러면은 풀풀 또는 마마로 해석할 거니까 풀풀끼리 순서상 만들 수 있는 거는 1,6, 6,1, 마마끼리는 3,4, 4,3. 4개 말고 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총 4개의 순서상을 셀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36분의 4를 제출하면 9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괜찮아요? 자,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2차 부등식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방금까지는 그냥 넘기면서 그래도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2차 부등식 이제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을 사례로 A, B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상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이차식이 0보다 큰 것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부등식이죠. 자, 1학년 때 돌아가세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는데 이 0이 누굽니까 대체? y는 0 x축이죠.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판별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결론. 만나면 안 되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나와야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판별식 꺼내줍니다. a제곱 마이너스 4b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a제곱이 4b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라 했고요. 자, 지금부터 세도록 하겠습니다. a랑 b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부터 6까지가 가능하겠죠. 케이스마다 다 셉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잠깐만. 이거 4b의 최대값이 몇이죠? 최대값. 24점. 그러면 25는 말이 안 되겠죠. 여기 5의 제곱과 6의 제곱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네 가지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를 세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 자, a제곱이 1일 때는요, 얘가 그럼 다 되지 않겠니, b가? 1부터 6까지 다 되고, 4보다 커야 되면은 b가 1은 안 되겠다, 그죠? 그럼 b가 2부터 6까지 되겠다. 9보다 커야 된다? 그럼 b가 3부터 되겠죠. b가 3부터 6까지 되겠고, 자, 마지막에 이게 16이면은 4, 4, 16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5부터 되는 거잖아. b는 5부터 6까지. 이 개수를 모두 세주면은 2개에, 4개에, 5개에, 6개. 모두 다 한번 더해볼게요. 순서상 더해주면은 17개를 세줄 수 있습니다. 17개의 순서상이 나왔고 확률로 얘기하라 했으니까 밑에다가 36 분모 깔아주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중요한 거. 이번에는 바꾸면 돼, 안 돼? 순서상? 안 돼. b제곱은 4a보다 작다가 아니니까 ab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답 36분의 17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유형 3번부터는 경우의 수를 계속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계속 나옵니다. 자, 일단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좀 들어가 볼게요. 쉬운 건 좀 빼자. (319번) 좀 빡센 거 가봅시다. 자, 319번 가봅니다. 이 문제 유형이 지금 순열이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순서가 있는 배열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 수학 시간에 연화와 보검이를 포함한 30명의 학생이 임으로 앉을 건데요. 자, 잠깐 문장 끊어봐. 저기 보이는 30개는 전부 다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야? 전부 다 다른 자리야. 그죠? 원순위로 착각하시면 안 돼.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테이블이. 일단 여기는 단상에서 봤을 때 전부 다 다른 좌석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 서로 다른 좌석이 30개가 있구나 라고 이해해야 돼요. 모둠의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도 당연히 30명이면 서로 다른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30명. 서로 다른 것을 개수 맞게 배열해 주는 게, 그럼 전체가 몇 가지가 나올 것이냐? 그냥 30팩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 30팩입니다.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곱하기 쭉 간단해가지고 곱하기 1까지. 자, 그래서 전체 30팩이라고 계산했는데, 이제 그 분자를 연화와 보검이가 같은 모둠에 속한다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한 모둠은 5명이거든요. 5명을 같은 모둠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연화와 보검이가 일단 같은 모둠이 됐으면은 사람을 몇 명 더 뽑으셔야 되는 거야?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야. 뽑기만 하자, 일단. 뽑기만 하자. 연화와 보검이를 제외하면은 28명이 있겠지. 28명 중에서 3명의 동료를 더 뽑으세요. 우리 이제 같은 모둠 하자 하고 뽑기만 한 거야. 그럼 이제 연화, 보검이 1, 2, 3이 같은 모둠이 됐다. 모둠은 만들었으니 이제 곱하기 몇을 하면 끝날까? 잠깐만, 곱하기 일단 몇을 해야 될까? 천천히 해, 천천히. 연화와 보검이가 동료들이 만나서 이제 5명의 팀이 됐는데, 이들이 몇 모둠인지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야겠지.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1모둠부터 6모둠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곱하기 6 들어갑니다. 연화와 보검이가 포함된 조가 1모둠부터 6모둠까지 어디인지를 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갑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모둠을 골랐어. 1모둠을 골랐으면은, 자, 이거는 그냥 한 방에 가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모둠 정했으면은, 여기 1모둠 안에 자리가 몇 개 있지? 5개지. 5팩 돌려버려. 5팩 돌려.
원순열 아니다. 원순열 발문 없으니까 서로 다 다른 조수니까 5팩 돌려주고. 자, 이제 사람 몇 명 남았니? 사람 25명 남았지. 자리도 25개 남았지. 그냥 몇 팩이야, 뒤에서? 25팩입니다. 25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분모는 30팩이었고요. 천천히 다 주석을 달아서 필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8시상. 동료 3명 선택. 같은 조. 선택. 야, 너네 우리랑 같은 조 하자. 3명을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6모둠 중에서 선택. 그 다음에 그 5명을 먼저 앉히세요. 그러니까 연하와 보검이가 포함된 조가 VIP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5팩. 그럼 이제 나머지 25팩은 25명이 25개 다른 좌석에 이제 알아서도 앉으시라는 거지. 조건이 없으니까 25팩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대로 모양을 살려서 필기할게요. 요대로 좀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시험지상에서 만났어도 이렇게 순열을 생각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시험지상에서 만나면은 저거를 원순열이라든지 혹은 선택, 조합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좌석이라는 거 좀 인식하는 순간 순열로 가야겠다. 한 번 더 방법 생각해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순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원순열. 두 가지 관점 항상 떠올려주고, 회전수를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을 선배치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관점 모두 가능한 상황이고요. 기본 문제니까 쉽지 않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3명을 8개 의자에 앉을 건데 의자가 8개고 사람이 3명이구나.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세 번 반복했으니까 바로 나와야지. 이웃하지 않는 거는 뭐가 떠올라야 돼? 차단벽이죠, 당연히. 여사건은 좀 어려워요. 이게 3명 이상일 때 여사건은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차단벽을 좀 이용해서 풀어볼게. 차단벽이란 게 뭐냐면은 A, B, C 사이에 일단은 의자를 하나씩 껴줘야 된다는 말 아니겠니? 그림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은. 일단은 의자를 다 빼놔, 탁자에서.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불친절하긴 하다. 그래서 이제 원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원수를 좀 인식을 해. 원래 뒤에 이런 말이 있어야 돼.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취급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원수열 문제면 이 발문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원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취급하고 들어가고 A, B, C를 먼저 돌려봐. 그냥 일단 A, B, C만 앉아보세요. 너네들끼리 아는 게 뭐 2팩이죠. 원순열 해제하면서. A, B, C만 앉은 거 괜찮아? 그럼 원탁 밖에 의자 몇 개 빼놨어? 5개 빼놨지. 일단은 서로 다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이사이 사자명 만들어주자. 빈 의자 하나씩 넣어줘. 그럼 밖에 의자 몇 개 남았어? 밖에 이제 2개 남았지.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A, B, C 앉고 사이에 빈 의자를 하나씩 넣어주면은 이미 조건은 클리어 됐어요.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 남은 의자 2개를 어떻게 처리하겠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과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지금부터 서로 다 다른 공간이야, 같은 공간이야? 다 다른 공간이야. 말로 쌀 수 있어. 여기는 A, B 사이고 여기 B, C 사이고 여기는 A, C 사이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공간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2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몰빵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 빈 의자 2개를 여기에 몰빵 쳐도 되잖아. 혹은 한 개 한 개 넣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하는 게 한 방에 3H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3H 곱해주면 끝납니다. 이게 분자가 되겠죠. 계산합니다. 2 곱하기 4C니까 6이 되겠고,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전체가 뭘까? 전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좀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8명이면 7팩이 맞거든? 근데 사람이 8명이 아니야. 비의자가 5개야. 전체는 몇 가지 나오지? 전체도 그냥 이렇게 이해할까? 전체 이해하기 쉽게 보여줄게. 자, 그러면 똑같이 상황을 만들어봐. A, B, C가 먼저 앉았다고 쳐봐. 괜찮아? A, B, C가 먼저 앉았다고 쳐. 그러면은 비의자 빼놓고 생각해봐. 비의자 다 빼봐, 다시. 5개 밖에 다 빼봐. 비의자 5개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서로 다른 공간 3개에 그냥 배열해 주는 거야. 분모는 몇 H 몇이 되겠어? 3H 5가 되겠죠. 괜찮네? 이렇게 설명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중복적으로 좀 이해를 하세요. 분모를 3H5로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주석 달아두세요. 서로 다른 세 공간 중에서 비인의자가 들어갈 공간 중복하여 선택한다. 이렇게 분모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양 살려서 이대로 필게 해두세요. 약분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차단벽으로 풀어봤고요. 자, 여사건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습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이 3명 이상이면 웬만하면 여사건보다 차단벽을 이용해서 좀 풀어줄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원수를 왜 하나밖에 없니? 통계적 확률 좀 부족하긴 하네요. 이거 문제 더 만들어서 드릴게요. 자, 다음. 322번 중복순을 넘어갑시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문장 끊으세요. 이미 전체 사건은 6의 세제곱계가 확보가 됐습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전체는 216개가 나오실 텐데 그 중에서 나온 눈의 최소값이 5일 확률과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이 5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거든요. 일단 뭐 그거를 A, B, C로 서로 다른 문자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갑니다. 나온 눈의 수가 최소값이 5일 확률. 그러면은 이거 순서상 내가 만들자. 5를 골랐으면은 함수라고 생각해볼까 그냥? 그럼 이들은 5 또는 6, 5 또는 6을 고를 수 있으니까 4가지라고 볼 수 있죠. 4가지를 세도 되고 아니면 다 작성해도 돼. 5를 고른 상태에서 2 곱하기 2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다 써도 괜찮지 않을까? 5, 5, 5, 그 다음에 5, 5, 6, 그 다음에 5, 6, 6.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배열을 할게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야. 5, 6, 5는 따로 안 쓸게요. 배열하는 데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건 그냥 한 가지거든요. 배열하는 게. 한 가지. 이거는 3가지죠. 누가 6을 담당을 할 거냐. 3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누가 5를 담당을 할 거냐. 3가지. 그래서 각 순서상을 다 더해주면 7가지의 순서상을 확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분자였어. 자, 1번 분자였고. 잠깐만, 조금 더 와서 창문 좀 할까? 팔 괜찮겠어? 그래, 순자 됐거든? 땡큐. 고마워요. 자, 그 다음 2번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이 5일 확률이에요. 이건 조금 더 많겠죠. 5를 일단 하나 픽을 했다고 생각해봐. 5를 하나 A를 픽을 해두면은 여기는 1, 2, 3, 4, 5 중에 하나, 여기도 1, 2, 3, 4, 5 중에 하나. 5 곱하기 5야. 근데 이것도 중복은 좀 조심해야 돼. 자, 여기 5 곱하기 5를 한 방에 가져오지 말고 이거는 이제 쟤처럼 다 내렸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일단 체인수 좀 나눌게. 5, 5, 5를 나누고 5, 5, 1, 4인 경우를 나누고 5, 1, 4, 1, 4인 경우를 나눌게. 내가 지금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5가 몇 번 나오냐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한 거야. 이렇게 말이지. 5가
3번 나올 수도 있고 5가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1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안 나오는 건 안 되겠지. 최대값이니까 이미 나왔다는 거잖아.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해서 중복 없이 셀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5가 3번 나온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이거 하나죠. 5,5,5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번에는 5가 2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1부터 4까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4 곱하기 41 곱하기 그러면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는 누가 1, 4 중에 하나를 담당할 거냐? A, B, C를 이제 배열을 해야겠죠. 곱하기 3, 12가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가 한 번 나오는 경우를 케이스 분류를 해줄 수 있다라면은 5를 분류를 해놓고 4 곱하기 4를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 4 곱하기 4가 16인데 이 중에서 서로 똑같은 게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그거 따로 분류하자. 여기 따로 분류해줄게.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랑 다르게 나오는 거 좀 분류를 해볼게. 예를 들어 보는 거야. 1, 2. 이 케이스 좀 다시 한번 나눌게, 여기서. 서로 다른 3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5가 한 번 나왔고 서로 다른 수가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들은 배열하는 게 3팩이죠. 배열이 3팩이야. 그럼 여기서 자 가자. 1, 2, 3, 4 중에서 2개를 고르셔야 돼.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수 2개를 골라서 배열해 놔야 돼. 4C 6 곱하기 그 1, 2처럼 이제 골랐어. 그러면 이제 3팩의 배열이 들어가면서 3팩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거 1, 1부터 4, 4까지 4가지가 있겠죠? 그럼 얘는 앞에 4 곱하기 1,1부터 4,4까지 하나 고르시고 이번엔 배열이 3팩이 아니라 곱하기 3이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모두 분류를 해봤더니 총 4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고요. 요거를 모두 다 더해주면 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분모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 216이다. 216을 밑으로 내려서 확률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분자는 7, 2번의 분자는 1, 12. 66에 36 더하기 12. 61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괜찮아?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세물함에 있어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류한 거야. 5가 3개냐 2개냐 1개냐를 분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중복 없이 셀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케이스 분류가 안 보일 때는요, 그냥 안 푸는 게 나올 수도 있어. 막세다가 중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가위바위보도 좀 재밌거든요. 323번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영역이니까 한번 내가 가위바위보를 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체는 27가지 나옵니다. 가위바위보가 333이니까. 내가 가위바위보 해보기만 했으면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 아직 못 썼나요?
2번 다시 계산하는 거?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어떤 상황으로 이해했죠? 다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다 다른 걸 수도 있죠. 오케이, 그것까지 한번 더 해봅시다. 1번 썼어? 1번은 세기 쉽지. 세 가지. 그 다음은 4개 센 거야? 4개가 뭐야? 비긴 거. 어? 비긴 거. 비긴 거? 비긴 게 그냥 서로 다 어떻게 된 건데? 같은 거? 가위가위가위 바위바위바위 보보보? 그럼 이건 3개잖아. 하나는 뭐야? 다 다른 거? 네. 다 다른 거 내가 배열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가위바위보가 나오면은 누가 가위인지 누가 바위인지 누가 보인지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 사람이 3명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 1번은 쉽지. 비기는 경우.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는 경우거든. 3명일 때는 다 똑같을 때가 아니라 다 다를 때도 승부가 안 나죠. 다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2번 풀었어? 생각하고 있어? 풀긴 했는데. 6개. 자, 그럼 같은 거 몇 개라고 생각? 같은 거 3개, 이건 확실하지. 싹 다 가위바위보니까. 그럼 다른 걸 몇 개라고 생각? 다른 거 원순으로 해서. 원순열. 원순열. 원탁에 앉아서 가위바위보 하면 원순열일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직선을 한번 생각해보자. 한 개가. 자, 누가 가위인지, 누가 바위인지, 누가 보인지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직순열로. 다 썼나요? 잘했어요. 표는 왜 그려놓고 계산을 안 해? 야, 뭔 3분의 1이야. 너무 크잖아. 크다고요? 아니, 너 A 입장에서 생각했지? 예. 안 돼. A만 고려하면 안 돼. A가 이길 확률이 아니라, 너가 A가 이길 확률로 읽었으면 3분의 1이 맞아. 그건 상식이니까. A만 이길 확률이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계산했어? 몇 개? 3 더하기 6 센 거야? 잘했어. 정답이야.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1번은 쉽죠. 1번 내가 가위바위보 해봤으면은, 당연히 A만 이기는 거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얘가 뭘 내는 순간 나머지 지는 게 나오니까. 질문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질문이 더 쉽게 나왔어. A가 이길 확률이면 몇 분의 1이야? 이건 상식적으로 3분의 1이지. 가위바위보는 공평한 게임이야. 이길 확률과 질 확률과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근데 말이 지금 좀 바뀌었죠. A만 이길 확률이니까 27분의 3, 9분의 1로 제출하는 게 맞는데요. 자, 그 다음이 좀 어렵죠. 일단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승부가 안 날 확률이고, 모두 다 가위를 내거나 바위를 내거나 보를 내는 게 일단은 3가지가 확보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서로 다 다를 때도 비긴다는 건데, 서로 다 다른 걸 냈다라고 쳐봐. 여기 서로 다른 가위바위보 3개가 있고요. 여기 서로 다른 사람 3명이 있어요. 그럼 이들을 이렇게 일렬로 직순열 배열하는 게 몇 팩이야? 3팩이죠. 6가지입니다. 그걸 다 쓸 필요, 다 쓸 수도 있지 뭐. 가위바위보, 가위보, 바위 이런 식으로 다 쓸 수도 있죠. 6개를. 근데 이제 3팩으로 계산해서 3팩을 더해서 27을 분모에 깔아주면 정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정답 3분의 1 두 번째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하나만 더 치고 시작. 다음 유형은 같은 것이 있는 수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화관에 간 6명이 한 명씩 일렬로의 동그라미. 일열이라는 거는 줄이 하나. 줄을 선다라는 거구나. 입장할 때 일렬로 입장해야 되니까. 동시 입장이 아니다. 입구가 좁아서 줄을 서서 순서가 있게끔 배열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C가 A와 B보다 먼저 입장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했습니다.
말을 다시 한번 옮겨볼게. C가 A와 B보다 먼저 있죠. 먼저라는 걸 읽고 이제 뭔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무슨 순열로 읽어야 돼? 그렇지. 일단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하시고, 같은 것이 있는 개념 배울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실전적 개념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A만 있는 게 아니라 A와 B라고 했기 때문이야. 이걸 좀 풀어볼게. 사건을 좀 나눠볼게. A 사건이야, 이제. C가 A보다 앞에 있는 입장이고, 이건 B 사건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C가 A 앞에 무조건 있는다니까, 이럴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A와 C를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 CA만 인정되는데 AC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문자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실전 개념이었는데, 그러면은 A만 고려했을 때 C가 A 앞에 있는 것만 고려했을 때는 얘가 6팩 나누기 2팩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B만 고려를 했을 때도 6팩 나누기 2팩이라는 거지. 괜찮아? 더하고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얘랑 얘 사이에 중복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고 끝낼 거다? 아니고,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C, A, B 순일 수도 있고, C, B, A 순일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랑 이거는 둘 다 나올 수 있는 경우, 다른 경우가 맞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자, C, A, B를 그냥 싹 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려. 싹 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6팩 나누기 3팩을 걸어. 그 다음에 옆에다 곱하기 몇을 하면 되겠어? 2를 하면 되겠죠. A와 B가 실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이게 분자입니다. 분자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야. 전체는 뭐 6팩이죠. 계산해 주시면은 6팩 그냥 나눠버려서 바로 하세요. 3분의 1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